오늘 날짜를 숫자만 떼서 보면 123입니다. 막 숫자를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이 가장 자신 있게 외치는 부분이죠. 어떤 도전 앞에서 곧장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심호흡하면서 세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123은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숫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 둘, 셋. 오늘의 숫자가 여러분께도 용기를 불어 넣어주길 바랍니다. 하나의 끝자락, 한 걸음 내딛기 딱 좋은 시기니까요. 12월 3일 화요일이고요. 들리는 라디오로 찾아왔습니다.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출발합니다. 오늘의 톡톡 이슈, 가격표 구석구석 살피는 사람들입니다. 고물가로 장 보는 게 부담스러운 요즘 많은 소비자들이 이제 가격표를 단순하게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격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단위 가격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품의 용량을 줄여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문제로 떠오르면서 소비자들이 더 이상 속지 않으려면 단위 가격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단위 가격 표시제는 원래 제품을 용량별로 비교할 수 있게 돕는 제도였어요. 1999년부터 대형마트에서 의무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최근 고물가 상황 속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위 가격 표시 품목을 30개 늘리고 내년부터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도 이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제도가 슈링크플레이션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점이에요. 단위 가격이 표시되더라도 제품의 크기나 용량을 줄이는 것 자체는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여전히 가격을 살짝 올리는 전략을 계속 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순서도 안내하겠습니다. 울산의 요즘 이슈를 다루는 시간이죠.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서 라디오 로펌에서는 아이를 납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데 결국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를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건의 배경부터 집행유예 성립 조건까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 유영진 변호사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도담도담 육아톡에서는 아이 정서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활동이 정말 도움이 되는 걸까? 호기심을 가진 부모님들의 다양한 질문들을 모아봤어요. 김현선 아동가족 상담사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캠코가 뭘 하는지 알아? 캠!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캠!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캠! 더 많은 국민이 국가 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가치를 캠! 언제나 당신 편에 서서 대한민국의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 대한민국 희망을 캠!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마음에 폭풍이 몰아치는 하루였다면 잠시 귀 기울여 보세요. 이 소리는 스트레스 감소를 도와주는 안마의자 LG 힐링미의 마인드케어 사운드입니다. 휴식의 새로운 바이브 LG 힐링미 MX9. 독일도 돌았다. 스위스도 돌았다. 대성 보일러도 유럽처럼 빙 돌았다. 원통형 콘덴싱으로 대성 보일러가 만드는 유럽형 콘덴싱의 시대. 당신의 콘덴싱은 유럽형입니까?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팀장님, 연금도 투자하세요? 알아서 크는 연금은 없으니까 투자해야죠. 아, 투자의 차이가 연금의 차이? 이제 연금도 투자다. N2 퇴직연금. 역시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2024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NH투자증권. 원금 손실 유의,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건너오세요. 당신의 퇴직연금이 원하던 글로벌한 세계로. 내 연금 상품 그대로 중도해지 없이도 실물 이전은 지금이다.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은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 증권으로.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허위 정보를 예방하는 좋은 습관 실천하기. 하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2. 근거가 불확실하면 의심하고. 3. 공유하기 전에 한 번 더 찾아보고. 4. 자극적인 정보에 동요하지 않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에 허위 정보가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 우리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함께합니다.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오늘 들리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로 오시면 실시간 댓글창으로 소통하실 수 있겠고요.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내내 내년도 다이어리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울산 MBC, 아니죠, MBC죠. MBC 다이어리, 내년도 다이어리 예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색상은 저희가 무작위로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따로 지정 안 되고요. 내년 다이어리 필요하신 분들 저요! 라고 말머리 달아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당첨자 발표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필요한 이유도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당첨자 선정하는 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퀴즈도 드릴게요. 여러 사람이 출연해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일 혹은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일을 보통 이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어로 된 단어인데요. 사실 영어권 국가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콩글리시라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더치 트리트라고 말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순 우리말에도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음식을 나눠 먹는 일, 바로 도리기 라고 합니다. 3박 4일 여행에서 식사는 모두 도리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국립국어원에서는 이 말 대신 각자 내기라는 표현을 권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말에 없는 단어라면 어쩔 수 없이 외래어를 쓰지만 버젓이 우리말로 된 단어가 있는데 이것 대신 도리기 또는 각자 내기라고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 명의 인원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쓴 만큼의 비용만 부담하는 일, 이것이라고 부릅니다. 외래어 표현인 이것 무엇일까요? 1번 더치페이, 2번 울산페이.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조울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 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 동해 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한주 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나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터 전문점 본 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일식과 양식의 완벽한 조화 미식의 공간 코이 다이닝에서 코스 요리 이용권, 롯데백화점 맞은편 숯불구이 외식 명가 삼산정에서 식사권, 강동 해변 건너편 직접 만든 재료들로 알찬 저염식 건강김밥 동쪽 살롱에서 식사권,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 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 사거리 퀸즈 헤나 학상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 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서 온천에서 이용권,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해 SH 스포츠센터에서 피트니스 사우나 이용권을 드립니다. 울산 최초의 회축제로 알려진 방어진 회축제가 돌아왔습니다. 지난 10월에 성황리의 첫 축제를 마무리하고 2달 만에 열리는 축제인데요. 1년에 2번 즐길 수 있는 축제라고 하니까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요. 현장에서 어떤 것들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건지 축제를 기획한 울산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이강민 PD에게 들어보겠습니다. PD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방어진 회축제가 울산 최초의 회축제라고 들었어요. 네네네. 사실 울산도 바다를 낀 도시이고 회가 유명한 동네이잖아요. 네, 그런데 최초라는 타이틀이 의외예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축제를 기획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이
바다를 끼고 있고 사실은 되게 이제 울산이 유명한 회 도시이기도 한데 네. 그 셋축제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 것 저도 좀 의외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방어진 활화센터 활성화가 그 축제를 하게 된 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방어진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일본인들이 수산기지로 삼았을 정도로 어족자원이 매우 풍부했습니다. 네, 방어진의 지명도 사실 방어 때문에 생겨났으며 용가자미 같은 경우에는 전국 어획량의 70%가 이곳 방어진에서 난다고 하거든요. 아직도요? 네, 예. 이게 따라서 이 방어진은 자연스럽게 울산의 회 원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산업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이거 방어진은 조선소 배후 도시로 점차 변모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공단 문화가 좀 인구들이 늘어나는 대신에 어항 기능이 굉장히 축소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조선 경기가 최근에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방어진이 급속하게 이제 쇠퇴가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이 지역 활성화를 좀 제대로 좀 일으켜보자. 그렇게 좀 작심한 축제가 바로 방어진 새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어진이라는 동네에 네. 가면 네. 그 축제를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 한 건물에만 있는 거예요? 아, 예, 축제는 여기 방어진 활화센터가 네. 내부에 이전에 자판으로 있었는데 네. 여기 한 63집 정도가 지금 들어와서 가게가 있어요. 예. 네, 그리고 활화센터하고 초장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통적인 횟집이 또 11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주차장 큰 곳이 있어요. 네. 네, 그 주차장 전체를 저희 축제장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초장집 골목도 전통적으로 여기 옛날에 와보신 분들은 되게 이제 추억이 좀 서려 있을 텐데 여기서 뭐 플리마켓이나 이런 거 같이 행사해서 이 일원에서 벌어진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축제가요, 지난 10월에 열렸고요, 1회로. 네네. 지금 벌써 두 번째 다시 열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2달 만에. 네네. 한 해에 2차례 축제가 열리는 것도 진짜 특이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이번 축제가 좀 2차례로 기획된 이유는 대부분의 축제가 방문객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사실 과도하게 비용 지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컨대 유명 연예인 가수를 부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써야 되고 또 그런 가수들이 또 공연을 하자면 또 무대가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비용 구조가 축제라고 하면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축제는 지역 주민 참여와 지역의 고유한 브랜드를 가지고 작은 축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전체 예산이 4천이었는데 1회 예산은 2천만 원에 불과하고요. 예. 그럼에도 이제 1회 방어진 축제 때 저희들 예상보다 2배나 많은 3천 명이 다녀갔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또 축제가 2차례로 기획된 거는 또 축제를 좀 자주 하는 게 좀 필요했습니다. 저희들도 작은 성공 그리고 그 작은 성공 과정에서 스스로 일구어낸 그런 자신감, 희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선 자신에 대한 작은 신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번 더 성공을 경험하게 된다면 좀 더 자신과 이유에 대한 신뢰로 이렇게 좀 확산되면서 자기 주도성이 좀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좀 판단했습니다. 네. 또 두 번째는 또 방어철이기 때문에 방어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올해는 방어가 주요 테마인 거고요. 네. 지난 10월에 열렸던 첫 축제는 어떤 테마였어요? 네. 그때는 10월은 가을 전어 이렇게 했었습니다. 아, 전어가 있군요. 네네네. 그러면은 방어 할인 혜택이 있는 거군요. 이번 2회 축제에서도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이번은 할인이 되나요? 이번 같은 경우는 그 해양농수산과에서 네. 수산물 판매 소비 촉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네. 예,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3만 원짜리 티켓을 2만 5천 원에 이렇게 좀 구매할 수 있도록 할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보통 좋겠어요. 그러면 피디님 네네. 그 3만 원어치를 방어를 사면 양이 네. 어느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방어값이 네. 안 그래도 저희들 고민입니다. 상인분들도 굉장히 고민스러워하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이 방어값이 정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그 키로수가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서 보통 뭐 방어 이렇게 한다면 4만 원, 5만 원대 이렇게 해야 나올 텐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맞춰보려고 상인들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3만 원 가격이 2만 5천 원 정도로 해양수산부 지원을 받아서 5천 원 정도 싸진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방어 좋아하는 분들은 그럼 한번 가봐야겠구나. 언제일까 궁금해하실 텐데 일정은 어떻습니까? 토요일 12월 7일입니다. 네. 12월 7일 하루 동안 오후 2시에서 저녁 9시까지 요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방어진 화로센터 광장에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네. 인기 가수들의 축하쇼는 없습니다만 다른 특별한 부대 행사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들이 1차 때 그 지역에서 싱어송라이터 분들을 지역 활동하시는 분들을 좀 모셨습니다. 네. 4분을 모셨는데 네. 이게 정말 대단한 그 호응을 불렀어요. 관객들의 호응도나 내지는 음식을 먹으면서 방해받지 않고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이렇게 해서 가수들의 실력도 너무나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가수 없다 이런 얘기는 좀 오히려 다른 각도에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부대 행사에서 핵심은 방어다 보니까 방어 해체소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 대방어 해체소인데요. 네. 요거는 지역 상인들이 직접 협력해서 당연히 무복수로 이렇게 좀 협력으로 이렇게 나서 주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어 카르파초와 그다음에 이 방어와 술 이거 페어링 이런 데도 아주 독특하게 준비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특히 동부 지역에서 공방업체들이 방어진 최초로 플리마켓을 엽니다. 뿐만 아니라 울산 영화사를 고쳤었다고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최초의 영화관이 바로 울산역에 있어서 상방관 아카이브를 진행하고요. 네. 그다음에 방어진 문화센터 레지던시에 지금 5분의 입주 작가 선생님들이 들어와 계신데 여기 오픈 스튜디오를 같이 이렇게 작가방을 탐방할 수 있고 원데이 클래스까지 좀 다양한 행사, 부대 행사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어진에서도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이 될 것 같다. 그런 기대가 되네요. 오늘 PD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청취자들께서도 기대를 많이 해주고 계실 텐데 정확한 축제 일정, 축제 장소에 대한 소개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저희 청취자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방어진에서 다해라는 주제로 제2회 방어진 회축제가 열리는데요. 날짜는 12월 7일 오후 2시부터 저녁 9시까지 방어진 화로센터 앞 광장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고요. 끝으로 방어진 회축제 드레스 코드가 나갔습니다. 오. 네, 7080년 최고의 드레서에게는 대방어 해체소에서 장만한 대방어 한 접시가 사회자 심사를 통해서 제공될 예정이거든요. 좀 춥더라도 복장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레트로 의상 7080 그 드레스 코드를 맞춰서 가시면 대방어 해체소에서 장만한 대방어 한 접시가 무려 나가는 거군요. 정말 재밌는 이벤트가 펼쳐지겠네요. 예, 축제 정말 흥겹게 풍성하게 잘 치르시길 저희도 응원하겠고요. 지금까지 울산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이강민 PD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태화강 힐링과 올인원 라이프의 품격. 신세계건설이 시공하는 남구의 리버뷰 아파트. 5억 원 후반대부터 파격적인 분양가로 선점하라. 지금이 마지막 기회. 빌리브 리버런트. 절찬리 분양 중. 052-258-1000. 신세계건설.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문지인입니다. 제 동생은 1급 발달장애인입니다. 대부분 발달장애인 하면 비슷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제 동생처럼 일상에서도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와 달리 일터에 출근해서 업무가 가능한 분들도 계세요. 조금 기다리면 결국 빛을 내는 사람, 슬로우 스타터. 그 여정에 함께하는 위드 슬로우 스타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더 많은 첫걸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출발을 응원해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97.5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들리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다이어리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MBC 다이어리 주황색, 파랑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색상은 저희가 무작위로 보내드려요. 저요라는 말머리 붙여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유를 함께 본 후에 심사숙고해서 선정해서 다음 주에 한꺼번에 발표해서 배송을 해드릴게요. 이번 주 내내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2848 문자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퀴즈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 사람이 출연하여 같은 음식을 나눠 먹는 것 혹은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일을 보통 이것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영어로 된 단어인데요. 사실 영어권 국가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콩글리시라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더치 트리트라고 말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순 우리말에도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음식을 나눠 먹는 일, 바로 도리기라고 표현합니다. 3박 4일 여행에서 식사는 모두 도리기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국립국어원에서는 이 도리기 대신 또 각자 내기라는 표현을 권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말에 없는 단어라면 어쩔 수 없이 외래어를 쓰지만 버젓이 우리말로 된 단어가 있는데 이것 대신 도리기 또는 각자 내기라고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 명의 인원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쓴 만큼의 비용만 부담하는 일, 우리는 이것이라고 부릅니다. 외래어 표현인 이것 무엇일까요? 1번 더치페이, 2번 울산페이.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I'm gonna give it to you. 우리 주변에서 벌어질 만한 사건들, 내가 당사자가 될지 모르는 법적인 문제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변호사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라디오 로펌 시작하고요. 유영진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뉴스 기사를 하나 보고 좀 처벌도 의아한 부분이 있고요. 또 집행유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면요. 2023년 7월 7일이었고요. 50대 남성 A씨가 인천에서 6살 B군을 차량에 태워서 납치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인근 초등학교 교사에게 제지당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A씨는 B군을 위협하며 차량을 몰려했고요. 범행 10여 분 전에는 8살 C군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이 됐습니다. 변호사님 우선요. 네. 이게 지금 6살 아이를 요즘 시대에 납치하려고 했다가 기소가 된 거잖아요. 네. 1심에서 징역 6개월밖에 안 나왔어요. 맞습니다.
이 법원의 판단이 뭐예요? 네, 사실관계를 좀 더 보면 이제 A 씨는 당시 B군의 모친 차량에 시동을 걸어둔 채 물건을 사러 간 것을 보고 이제 차량에 탔습니다. 네. 차량에 탄 뒤에 죽여버리겠다 위협하고 차량을 운전해서 B군을 납치하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근데 그 범행 10여 분 전에는 또 다른 아이에게 다가가서 죽여버리겠다며 팔을 잡아당기며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예. 네, 그래서 1심에서는 아이들을 상대로 연속적인 범행을 했고, 또 행위 내용이 단순 폭행 협박에 그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제지자가 없었다면 실제 납치나 차량 절도, 또 위험운전 치사상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대한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봤으면서도 6개월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일단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그 결과적인 부분을 참작을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진짜 이런 거 보면요. 우리나라에서는 결국 누군가가 다치거나 죽어야 처벌을 좀 적절하게 받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부모 입장에서, 아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사건인 거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6개월밖에 안 나왔다면 그냥 억울한 마음이 들 것 같은데, 그런데 더더욱 억울한 게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네. 판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 죄질이 불량하고 중대 범죄라고는 전제를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또 항소심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의 법정 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와, 아직도 변호사님, 술에 취해라는 그 표현이 감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술 자체를 감형에 고려하지는 않고, 예. 다만 이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지금 아이한테 폭행과 폭언도 가했다고 이 판결문에 나오잖아요. 네. 범행의 심각성이 꽤 높고요.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일단 항소심 판결 관련해서는 위험성이 적어서 양형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이제 좀 실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네. 이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나왔는데 그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어느 정도 형량을 채웠다는 점을 고려를 했을 거고, 또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그런 사정 변경을 반영해서 이제 2년이라는 집행유예 기간을 부여하면서 석방을 해준 것인데, 그 2년 동안 보호관찰소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실형 6개월을 선고받고 나가는 것보다는 집행유예로서 2년간 이 피고인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지켜보는 게 더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됐다. 재판부에서는 또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선고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뭐예요? 일단 그 양형 기준에 나와 있거든요. 예. 이제 부정 요소로 대표적인 것이 동종 전력이 있느냐, 또 이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냐, 어떤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느냐, 아니면 계획적인 범행이었는지, 또 피해 회복의 노력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고요. 이제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되는 것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처벌 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있는 경우, 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자수나 진지한 반성이 있는 경우, 이런 요소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집행유예는 그러면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 가는 건가요? 보통 굉장히 길게 잡는 경우에는 3년에서 5년까지 잡는 경우도 5년까지도. 네네. 그러면은 만약에 5년의 집행유예가 선고가 된다면 그 5년 안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가중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집행유예 기간 안에 만약 재범을 했을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된 형이 이제 취소가 되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징역 6개월이 유예가 됐는데, 만약 범행을 재범을 반복했을 경우에는 그 6개월 형과 함께 새로운 범죄에 대한 형도 합쳐져서 이제 형기를 복역하게 됩니다. 집행유예라는 게 2년 동안 감시를 한다, 이런 느낌도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재범 시에는 또 유예된 형이 취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현실에서 감시가 가능해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 현실에서는 이제 보호관찰소를 통한 보호관찰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예를 들어 야간 외출 제한이라든지, 또 이제 기간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호관찰소에 본인 생활 내역을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들여다보면 어떤 면에서는 6개월 살다가 나 형 살았으니까 끝 이러는 것보다는 2년 동안 이런 일련의 절차가 있는 게 조금 안심이 된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이 된 상황인 거잖아요. 네. 피해자가 다시 항소하거나 추가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지금 양형에 관해서는 이 사건이 뭐 부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백 사건이기 때문에 양형 요소로서는 대법원에서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피고인 및 검사가 양형을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선고된 형이 아니니까 상고 대상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정이 되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나 피해자 법정 대리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분들은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민사로도 이 사람한테 여러 가지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예,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된다면 금액이 한도가 있는 건가요? 법원에서 재량에 의해서 결정하는 부분이라 네. 금액을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이 사건에서 위자료를 책정한다고 하면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의 정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늘 변호사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드는 생각이 아직 우리 법은 현실을 잘 못 따라오는 속도가 많이 느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 마음을 좀 너그럽게 헤아리기에는 1,000만 원과 2천만 원의 위자료가 과연 위안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 위자료는 저기서 하는 거죠? 가해자가 내는 건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 쪽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면 가해자 상대로 이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 금액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피해자가 들인 노력과 비용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이 사건을 토대로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 받게 되는 건지 이게 의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영진 변호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아주세요. 사랑해.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육아의 순간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시간입니다. 도담도담 육아톡 시작하고요. 김현선 아동가족 상담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고민을 가진 부모님의 사연을 엮어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아이 정서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요. 아이 태교할 때 혹은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라고 음악을 틀어주거나 책을 읽어주거나 영상 매체를 보여주거나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이들 정서에 있어서 부가적인 역할인가요? 아니면 정서 발달에 꼭 필요한 절차인가요?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네. 정서라는 걸 보통 인식하실 때 생각을 먼저 하시는데요. 사실 감정과 행동과 생각을 이것과 관련된 정신적인, 생리적인 모든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안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발달 과정에서 굉장히 순탄하게 잘 지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부모님이 키우시기 굉장히 조금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죠. 그래서 저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신체적으로도 자라는 게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발달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태교하실 때 많은 신경을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실제로 음악을 듣는 게 아이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좋은 음악을 듣고 엄마가 좋은 것들을 보시면서 진정이 되시거나 안정이 되어 계시면 태내에 있는 아이는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 이런 것들을 듣게 되는데요. 이것이 조금 일정하고 경쾌한 소리일 때 아이가 굉장히 좋다고 해요. 만약에요, 선생님. 그런데 엄마의 취향이 클래식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나는 암만 이걸 들어도 편안한지 모르겠고 내 취향은 아닌 것 같고 나는 오히려 막 힙합 쪽에 가까운 것 같아. 네,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취향을 가진 분들도 그럼 억지로라도 클래식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 취향에 맞게?
그렇게 기분 좋아지는 음악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 힙합 중에서도 알파파가 나오는 음악을 찾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가 엄마 심장 박동 소리가 1분에 60번에서 70번 정도 뛸 때 안정감을 이렇게 얻는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보면 음악도 그러니까 주파수가 있고 그러니까 진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 아이한테 안정감을 주는 알파파가 나오는 음악이 클래식 종류이거든요. 근데 뭐 힙합이든 어떤 거든 알파파가 나올 만한 그 정도의 진동이 되는 거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주로 클래식들은 대부분이 좀 그런데 힙합이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비트가 강하고 조금 이렇게 속도가 빠를 수 있어서 네네. 그럼 리듬감이 조금 60에서 70 정도의 진동이 느껴지는 속도감 이런 음악이 네네. 좋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알파파가 나오는 힙합 이렇게 검색하자고 찾아보시면 힙합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질문은요. 정서에 있어서 부가적인 역할을 하나요? 아니면 꼭 필요한가요? 이거거든요. 일단 영향을 미치는 거 맞아요. 네, 너무 어떻습니까?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부가적이라고 하기보다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자라는 동안 이것은 정서적인 안정감이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되거든요. 같은 자극에 있어서도 아이가 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이것들을 이렇게 받을 때 훨씬 수월하게 넘어가는데 그 놀이치료 장면 안에 저희 센터에 오는 아이들은 매 한 번 그 발달 중에 그 넘어가야 되는 과업마다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잘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자꾸 가지게 되고. 근데 이게 태교의 역할이에요? 태교에 분명히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태교부터라도 조금 신경을 쓰시라. 그래서 보면 부모님도 굉장히 괜찮으시고 양육도 굉장히 잘하시는데 이게 아이 기질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아이들 있잖아요. 예. 근데 요거는 정서는 사실 기질과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인 기질이면 아이가 훨씬 덜 고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요거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필요하다 생각하시고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 조금 예민한 기질의 아이 같은 경우에는 태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네네. 저는 사실 이 질문을 보고 조금 의아했던 게 사실 저는 제가 임신 기간 동안 MBC 파업 기간이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굉장히 그 구호들 그리고 민중가요 이걸 들으면서 그 자의반 타의반으로 들으면서 임신 기간을 지내왔단 말이죠. 근데 네네. 우리 아이가 크게 뭐 예민하다거나 좀 뭔가 부족하다거나 이런 건 안 느꼈는데 이거는 네네. 그러면 기질 덕분인 건가요? 아니, 엄마한테 받은 좋은 다른 자원들이 많겠죠. 아, 음악 말고. 네네. 아니면 후천적으로 또 양육적인 환경에서 또 받쳐줬을 수도 있고. 그런데 똑같은 조건 아래서라면 정서적으로 안정감 있는 아이가 훨씬 눈에 두드러지는데요. 또 뭐 태어난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요소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또 보완이 될 수 있다면 충분히 그런데 이왕이면 하실 수 있으면 체내부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정서적인 부분도. 네. 100%는 아니지만 아이에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하다. 이런 네네. 말씀이십니다. 다음 질문은요. 모두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는 하지만 아이에게 다가가는 방법이 조금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아이마다 맞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건지 있다면 그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방법이 뭘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좋은 자극을 주려면 어떤 콘텐츠를 선별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네. 일단 어떤 콘텐츠가 좋을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요즘 워낙 잘 되어 있어서요. 웬만한 육아 콘텐츠들은 다 굉장히 양질의 콘텐츠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동일한 콘텐츠라도 어떤 아이들은 청각에 굉장히 잘 반응하는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는 시각 자극에 굉장히 잘 반응하는 아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아이에 따라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 육아에 정답은 없는데 아이에 따른 해답을 찾으시면 되거든요. 내 아이가 소리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시끄러워하고 막 스트레스를 받는데 눈으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호기심을 가진다. 그러면 이 아이는 시각적인 어떤 것들로 정서적인 자극을 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청각에 좀 반응을 잘하는 아이 같으면 음악이나 이런 것들로 자극을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도록 도와주시면 되고요. 예. 다음 질문은요. 부모의 취향도 아이 발달에 영향을 미칠까요? 예를 들어 저는 서정적인 내용의 책을 좋아해요. 아이한테도 그런 동화를 많이 읽어주려고 하는데 남편은 헤비메탈을 좋아하는 거친 아빠입니다.
이런 집이 있죠. 물론 아이에게 직접 들려주지는 않지만 생활하다 보면 어쩌다 노출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친 장르를 아이한테 들려줘도 괜찮을까요? 하셨어요. 웬만하면 안 들려주시면 좋겠네요. 아, 진짜요? 네, 이게 동질성의 원리라고 해서 그러니까 음악을 감상하는 내면의 상태랑 그 비슷한 음악을 들었을 때 그 감정이 굉장히 좀 이렇게 정화가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큰 소리나 뭐 센 것들을 들으면 아이가 근데 뭐 이렇게 화가 나거나 감정이 억압된 상태가 아닌데 이것들은 굉장히 아이한테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뭐 락이나 헤비막 메탈 좋아하시는 분들 뭐 이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네. 좀 감정을 억압하시는 분들, 굉장히 속에 화가 많으신 분들, 아니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이 음악이랑 조금 잘 맞더라고요. 그런 것들 들으면서 나는 해소가 되지만 내 내면 체계 안에서는 이 음악이 나한테 위로를 주지만 아이는 정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이한테 맞는 음악을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이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한 에너지, 강한 자극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네. 오히려 아이가 커가면서 헤비메탈이나 락이나 이런 걸 접해가면서 취향을 찾아가는 거는 적극 추천이나 정말 그 의사 표현이 힘들고 부모님이 알아서 해줘야 하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좀 가급적이면 피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네네네. 예. 아빠 마음은 또 아유 우리 아들이 나랑 이렇게 해서 나중에 락 콘서트 같이 다니면 재밌겠다. 이런 느낌을 가지실 텐데 네. 그거는 차차 찾아가시는 게 좋은 거군요. 네, 조금 큰 다음에 충분히 뭐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은 많으시니까요. 영유아기에는 조금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아이의 정서와 관련해서 부모님의 궁금한 점들 토대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선 아동가족 상담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건너오세요. 당신의 퇴직연금이 원하던 글로벌한 세계로. 내 연금 상품 그대로 중도해지 없이도 실물이 저는 지금이다.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은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 증권으로.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오, 포토전기차 얼마야? 1,000만 원? 아니 1,000원. 1,000원? 말이 돼? 말 됩니다. 하루 약 1,000원이면 포터 전기차를 탈 수 있거든요. 이번 달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프로모션. 현대자동차 영업점에 문의하세요. 단 현대카드로 36개월 유예형 할부 후 일시납 필요. 지금 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인내력? 정보력, 기획력? 영업력. 아, 삼성금융 연금력.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이 함께 연금력을 만들어갑니다. 삼성금융 퇴직연금.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삼성금융 참조. 아,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기기 귀찮아. 괜찮아. KB 스타뱅킹이 있잖아. 병원 접수할 때는 KB 스타뱅킹이면 괜찮아. 여권 재발급도 KB 스타뱅킹이면 괜찮아. 국내선 비행기 탈 때도 KB 스타뱅킹이면 괜찮다니까. 신분증 챙기기 귀찮은 모든 순간. 지금 KB 스타뱅킹에 신분증을 넣어보세요. KB 국민은행.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유유. 유유제약이죠.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유유.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유유. 유유제약. 저마다의 연금력. 점수는 달라도 높이는 비결은 삼성 코덱스 ETF. 22년 연속 국내 ETF 1위. 코덱스로 투자하는 당신의 연금력. 삼성자산운용 데이터 가이드 2002년부터 23년 말 기준 ETF 연간 거래량 및 순자산 국내 1위. 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투자 설명서 및 집합투자 규약 필독, 보수 및 수수료 등 발생 가능. 마이카를 탔을 뿐인데 케어받는 삶이 시작됐다. 상시 주유 할인 됩니다. 엔진오일 무료 교체 됩니다. 제주도 렌터카 무료 됩니다. 이렇게 다 해주는 롯데렌터카 마이카니까. 마이카를 탄다 내 삶이 달린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4년 9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믿을 수 있는 퇴직연금 어디 없나? 확신의 55 플러스. 농협은행 있잖아요. 저 변우석처럼 든든하고 세심하니까 평생 믿을 수 있는 농협은행 퇴직연금. 55세 이후 인생의 확신을 플러스. NH농협은행.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원금 손실 유의, 자세한 내용은 NH농협은행 홈페이지 참조. 오늘 퀴즈 정답 1번 더치페이였습니다. 당첨자께는 개별 문자로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문자 받으셨다면 샵 2848번으로 성함과 주소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내년도 다이어리 신청은 이번 주 내내 받을 예정입니다. 퇴근길 톡톡 진행하는 시간 동안만 받는 거거든요. 생각난다고 아무 때나 보내지 마시고요. 퇴근길 톡톡과 함께 하시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2848 문자로 저요라고 신청해 주시면 돼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 노리플라이의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 이 곡을 골랐습니다. 노래가 하나 둘 셋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도 들리는 라디오로 찾아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몇 번을 펼쳐보았지 내 일기장 속에 수많은 너의 얘기들 참 사소한 작은